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양국의 농산물, 비료 주요 수출길인 흑해상에서 항해 안전을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또 30일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한다는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미국의 발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We're in deep discussions with Russia and Ukraine, and I would say it's going well. 하지만 휴전 발효 시점과 조건을 두고 벌써부터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에서 러시아의 농산물 비료 수출을 지원하고 해상보험 비용을 낮추며 항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공표했는데 러시아는 이런 제재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흑해 휴전이 발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езультатом приказа из Вашингтона Зеленскому и его вот этой вот.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Коли це може вступити в дію, так? І вони вважають, що після того, як американська сторона 특히 흑해 휴전을 명분으로 미국이 테러 제재를 일부 철회하겠다고 명시한 데 대해선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 해제는 가뜩이나 균열이 커져가는 대서양 동맹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거라고 외신들은 평가합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구조대원들은 겁에 질린 주민들을 서둘러 탈출시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에서 학교와 건물, 주거용 건물 등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4명이 다쳤습니다. Школа, діти знаходились в захисній споруді, зараз їх евакуовували, всі живі здорові. 우크라이나 공군은 2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이 밤새 드론 89대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유 철도 회사는 사이버 공격도 받았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벨고로드의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137발과 드론 50대를 날려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주에 위치한 석유 펌프장이 공격을 받는 등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 중재로 실무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현지 시간 23일엔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먼저 만나 회담했고 이튿날인 24일엔 미국과 러시아 간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 합의 내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공습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향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주변 건물들이 부서집니다.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 구름이 멀리서도 선명합니다. 러시아군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엥겔스 공군기지가 현지 시간 20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크루스크주 수자의 가스 관련 시설에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등엔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15차례 넘게 폭발이 이어지고 도시 일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병원, 철도 시설 등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격이 맞물리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휴전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미국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України з Америкою, а потім, як казали американські партнери, челночна дипломатія, а потім Америка з Росією. Або це буде паралельні такі зустрічі.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광물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oing is signing a deal very shortly with respect to rare earths with Ukraine, which they have tremendous value in rare earth. And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외신들은 광물 자원을 넘어 다른 경제 자산에도 손을 뻗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전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이 에너지 분야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며 미국이 관련 시설을 직접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American ownership of those plants would be the best protection for that infrastructure and support for Ukrainian energy infrastructure. 양측은 또 전황이 격화됨에 따라 국방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란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젤렌스키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특히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유럽에서 이용 가능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SNS를 통해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휴전안을 이행할 실무회담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측 실무팀이 사우디에서 만나 에너지 분야 부분 휴전을 흑해 해상 휴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전면 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